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황금기 건강을 위해 매일 긴 산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오히려 노화 과정을 빠르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의사들은 70세 이후에 걷기만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해왔던 것처럼 건강에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절, 근육, 심지어 독립성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 이상이라면 지금까지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해왔던 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몸을 강하고 유연하며 생기 있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설정하여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근력 운동, 근육량 유지의 열쇠. 걷기는 확실히 활동적으로 지내는 훌륭한 방법이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근육 감소, 사르코페니아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위해 의존하던 근육이 서서히 약해져 일상적인 작업이 더 어렵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은 노년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잔인하고 조용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한때 쉽게 장보기 가방을 들거나 의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러한 간단한 작업이 거대한 도전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는 자존감, 자신감, 독립적인 생활 능력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때 당연시했던 간단한 동작이 고통이나 두려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근력 운동이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우선순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력 운동을 일상에 도입하는 것은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르코페니아의 치명적인 영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 힘, 균형, 생기를 되찾아줍니다. 저는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과 새로운 자신감을요. 근력 운동은 근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심각한 부상과 독립성 상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균형,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두려움 없이 일상적인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근력 운동이 무거운 중량이나 체육관 회원권을 필요로 한다는 오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근력 운동은 저항 밴드를 사용하거나 스쿼트나 팔굽혀펴기와 같은 체중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물병이나 쌀봉지와 같은 일상적인 가정용품을 운동 루틴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싼 장비나 멋진 체육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움직이려는 의지뿐이며 그 결과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인 김철수 씨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많은 노인들처럼 매일 걷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한때 쉽게 하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가볍게 느껴졌던 상자를 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저항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마침내 스쿼트와 저항 밴드 사용과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루틴에 도입했을 때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힘과 균형, 심지어 에너지까지 되찾았습니다. 한때 어려워 보였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랜만에 다시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근력 운동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두뇌 기능을 촉진하여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과 더 나은 기동성, 낙상 감소, 더 긴 기대 수명 사이의 상관관계는 연구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70세 이상의 누구라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독립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몸이 서서히 약해지기 전에 통제권을 잡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근력 운동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 점은 근육 유지 이상으로 확장되며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과 안정성 운동, 낙상 예방에 필수적.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을 생각할 때 걷기는 종종 가장 접근하기 쉽고 즐거운 운동 형태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걷기는 일반적인 건강에 분명히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걷기가 균형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균형 운동은 종종 다른 신체 활동에 비해 소홀히 되거나 간과되기 쉽고, 이는 낙상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노인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더 놀라운 것은 약한 근육보다는 균형 감각 저하가 실제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걷기만 하면 균형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걷기가 유익하긴 해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복잡하고 미묘한 조정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그 감소를 깨닫지 못한 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조용히 불균형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넘어질 뻔한 경험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76세인 이영희 씨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항상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다양한 일상 작업으로 바쁘게 지냈으며 자신을 건강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도블록에서 내려올 때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시간 내에 몸을 가누었지만 그 순간의 충격은 그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가 정기적인 걷기 루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현명하게도 일상 루틴에 균형 운동을 추가할 것을 권했습니다. 한 발로 서기나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들입니다. 단 몇 주 만에 이영희 씨는 자신의 안정성과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에 있어서 큰 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움직임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으며 일상 활동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균형 운동은 비싼 체육관 회원권이나 특수 장비, 화려한 운동 루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발로 몇 초 동안 서 있거나 발 뒤꿈치에서 발끝까지 직선으로 걷기, 심지어 부드러운 요가 자세를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는 안정성을 돕는 근육을 강화하고 조정 능력과 반사신경을 향상시켜 나이가 들면서 안전하게 세상을 탐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자세를 개선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 운동을 하는 간단한 행동은 하루 종일 움직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걷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몸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합니다. 일상 루틴에 균형 운동을 도입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한 걸음입니다.
균형 운동을 다른 형태의 운동과 함께 우선시함으로써 낙상과 그에 따른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전자가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발로 서 있거나 안정성과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 요가를 연습하는 것과 같은 운동들은 쉽게 할 수 있으며 그 이점은 노력에 비해 훨씬 큽니다. 그러니 균형 감각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모른 채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행동에 옮기면 우아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자유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며 이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1초월 댓글로 남겨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세요. 유연성과 기동성 운동, 관절 건강 유지.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과 관절 기동성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한때 수월했던 동작이 뻣뻣하고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굽히거나 뒤를 돌아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거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 한때보다 더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상실은 기동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일반적인 건강에 좋지만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하거나 관절이 유연하게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움직임 패턴을 활성화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70세 이후 특히 유연성과 기동성 운동을 루틴에 도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78세인 박순애 씨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수년 동안 매일 걷기를 해왔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물건을 잡을 때 뻣뻣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일상 루틴에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추가할 것을 권했습니다. 단 몇 주 동안 꾸준히 연습한 후 박순애 씨는 편안함과 유연성에서 큰 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몸이 더 유연해졌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일상 활동에서 더 이상 같은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동적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관절을 윤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통증과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일상 루틴의 유연성과 기동성 운동을 도입함으로써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코어와 자세 운동, 척추 보호.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과 관절 기동성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한때 수월했던 동작이 뻣뻣하고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굽히거나 뒤를 돌아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거나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 한때보다 더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상실은 기동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일반적인 건강에 좋지만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하거나 관절이 유연하게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움직임 패턴을 활성화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70세 이후 특히 유연성과 기동성 운동을 루틴에 도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78세인 김영수 씨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수년 동안 매일 걷기를 해왔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물건을 잡을 때 뻣뻣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일상 루틴에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추가할 것을 권했습니다. 단 몇 주 동안 꾸준히 연습한 후 김영수 씨는 몸이 더 유연해졌고 편안함을 느꼈으며 자세가 개선되었습니다. 일상 활동에서 한때 느꼈던 뻣뻣함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동적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관절을 윤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통증과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일상 루틴의 유연성과 기동성 운동을 도입함으로써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절 보호와 저충격 운동, 스트레스 감소. 걷기는 종종 저충격 운동으로 여겨지지만 과도하게 할 경우 70세 이후에는 관절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은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관절액이 감소하여 관절이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특히 무릎, 엉덩이, 발에서 관절 통증, 뻣뻣함, 불편함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77세인 최영호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수년 동안 매일 걷기를 해왔지만 무릎이 뻣뻣해지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줄이도록 조언하고 수영, 자전거 타기, 태극권과 같은 저충격 운동을 루틴에 추가할 것을 권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최영호 씨는 관절 통증에서 상당한 완화를 경험했고 운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이를 달성했습니다.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훨씬 부담이 적으면서도 걷기와 같은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며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을 보호합니다. 저충격 운동을 선택함으로써 관절 뻣뻣함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루틴에 도입하는 것은 활동적으로 지내면서 관절 통증의 위험을 줄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독립성, 자신감, 전반적인 웰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균형 운동으로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나이가 들면서 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일상에 적용해 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균형 운동을 루틴에 추가하거나 근력 운동을 우선시하는 것 등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활동적으로 지내고 강하게 지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